두 번째 방법은 핵심 주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전달하려는 핵심이 있습니다. 말의 방향이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저는 이제 말을 할 때 내비게이션 주소를 찍고 들어가라. 그럼 길을 잃었을 때도 다시 그 주소를 찍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람은 정말 뛰어난 분들이라도 말을 할 때 상당히 논리적이지 못한 상황이 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인 분들이 더 많이 발생돼요. 왜? 내가 아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얘기해줘야지, 저것도 얘기해줘야지 이러면서 길이 이제 이렇게 새게 되죠. 특별한 자신감을 꺼내어 인생의 확실한 변화를 선물하는 강사 트레이너 민진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엄청 긴장하시는데 이 긴장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긴장의 가장 큰 원인은 스피치라는 것과 스피치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처음 시작할 때 긴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운전을 처음 배울 때도 긴장하고 수영을 처음 배울 때도 긴장하고 처음 가보는 장소에서도 긴장을 하죠. 왜 긴장할까요?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말은 누구나 매일 하기 때문에 나는 말을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일상 대화는 조금 다른 영역이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로 말해야 하는지, 어디를 보면서 말해야 하는지, 몸의 자세는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속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목소리의 리듬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이 모든 요소가 함께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배워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사람들 앞에 서면 몸이 당황하게 되죠. 머릿속에는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몸이 그 상황을 낯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긴장이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과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알게 되면 긴장은 훨씬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긴장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긴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장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히려 적당한 긴장은 집중력을 높여주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긴장이 보이지 않도록 몸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말하기는 감각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술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기술을 알게 되면 불필요한 긴장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긴장을 감추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지는 행동이 있다는데 이런 행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긴장을 감추려고 할 때 오히려 긴장이 더 드러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경우입니다. 긴장을 하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듣는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더 불안해지고 속도는 더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긴장하면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하얘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벌기 위해 비슷한 표현을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이렇게 말을 하면요, 준비가 부족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이 자주 끊기거나 더듬는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호흡이 안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시작하면요, 말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긴장을 하면요, 주변에 힘이 들어가면서 소리가 떨리거나 얇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목소리가 떨리면서 염소소리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경우는 결국 그게 나한테 들리면서 나의 불안을 더 가중시킨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타고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몸이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긴장을 숨기려고 하기보다 몸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먼저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의 속도를 조금만 천천히 조절해도 훨씬 안정적인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하기 전에 짧게 호흡을 한번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목소리가 훨씬 안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완벽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더 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말하려고 하기보다 전달을 하려는 그 마음에 더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말하기보다 이렇게 전달하려는 그런 태도와 전달력에 더 호감을 느끼게 되죠. 긴장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는지 그것에 집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저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갑자기 말하다가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공감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준비도 열심히 했고 연습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막 하얘지는 거죠. 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중요한 발표 자리에서 갑자기 다음 문장이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순간, 그 순간 사람의 몸은 바로 긴장 상태가 되죠. 불안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뇌는 상당히 논리적이지 못하게 돼요. 다 준비하고 했는데도 원래 나 좀 똑똑한 사람인데도 그 말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긴장되면 생각보다 말은 논리적으로 흘러가지가 않죠. 그런데 보세요. 말을 하다가 딱 멈췄어. 생각이 안 나. 그럼 거기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면서 그 사람들과의 같은 시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간에 혼자 머물게 되고 사람들의 시선은 나한테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 사람에게 더 불안을 가중시키게 되고 앞에 있는 청중들은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서로에게 더 안 좋은 인상을 남기죠. 내가 정말 생각이 안 난다? 예를 들어 필름이 끊겼다? 그럼 빨리 결단을 내리시고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아주 멋지고 완벽하게 하고 내려오시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안해서 머리가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그럴 때 가만히 멈추고 두려움과 그 답답함 속에서 오래 있을수록 청중과 나 사이는 더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낼 때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죠.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오는 것. 이 감사합니다는요 모든 것을 일단 마무리할 수 있는 마법의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째 방법은 핵심 주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전달하려는 핵심이 있습니다. 말의 방향이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저는 이제 말을 할 때 내비게이션 주소를 찍고 들어가라. 그럼 길을 잃었을 때도 다시 그 주소를 찍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람은 정말 뛰어난 분들이라도 말을 할 때 상당히 논리적이지 못한 상황이 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인 분들이 더 많이 발생돼요. 왜? 내가 아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얘기해줘야지, 저것도 얘기해줘야지 이러면서 길이 이제 이렇게 새게 되죠. 그럴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맞아. 다른 길로 새고 있을 때 말을 잘하기 위해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했지 하면서 이 문장을 하고 내려오는 거죠. 예를 들어 스피치를 배우면 인생의 기회가 커집니다 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회사에서 발표를 할 때 투자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강의나 방송을 할 때 결국 기회는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열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핵심 문장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피치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생의 기회를 넓혀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 말했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이 생기고요. 내가 말하려고 했던 핵심을 한 번 더 전달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저리를 방지할 수 있다. 내가 핵심을 한 번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이 2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핵심 문장을 정해놓고 말을 하시고요. 마무리할 때 생각이 안 난다면 이 문장으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렇다면 긴장했을 때 특히 무너지기 쉬운 발성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2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의 위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땐 괜찮아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 앞에 있으면 우리가 긴장을 하죠. 그럼 긴장을 하면 나도 모르게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호흡의 위치가 올라가게, 호흡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긴장할 때도 더 입이 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라라고 인지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더 가볍게 이렇게 들리는 이유도 호흡의 위치가 안정화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속도가 무너집니다. 긴장을 하면 빨리 끝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좀 까먹을까 봐 바바바바박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요. 호흡이 뭉개지고 발음도 뭉개집니다. 그리고 전달력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긴장했을 때 발성의 문제라기보다 호흡과 속도의 문제라고, 호흡과 속도에 더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갑자기 긴장 상태가 돼서 말문이 막혔을 때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2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복식호흡 방법이 있죠. 이렇게 참는 방법이. 자, 이 복식호흡을 화장실 변기 칸이나 이렇게 혼자 있는 곳에서 3번 이상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요. 자, 손바닥 앞 5cm 앞에 손을 대시고요. 턱이 빠진 사람처럼 턱을 내려볼게요. 그럼 여기서 따뜻한 입김을 불어볼게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배가 쫙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때 이 들어간 배를 잡고요. 가슴이랑 얼굴에 힘을 풉니다. 그리고 숨을 참으세요. 15초를 참았어요. 그 다음에 놔볼게요.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오실 거예요. 자, 이 호흡을 복식 호흡으로 호흡을 내리는 방법을 화장실 간 혹시 혼자 있는 상황에서 3번 이상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발표장에 들어가서는 첫 어절에 배를 누르면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진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진아입니다 이게 아니라 첫 어절에 배를 누르면서 속도를 조절해 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진아입니다 이렇게요. 두 번째는 시간이 거의 없을 때입니다. 갑자기 이제 내가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때도 똑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이죠. 말의 첫 어절에 배를 먼저 누르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말의 속도도 잡히고요. 말의 호흡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라는 말 앞에 안에 시작하기 전에 배를 먼저 누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훨씬 안정적으로 보이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배를 누르면서 말을 해볼게요. 훨씬 안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색하시죠? 그런데 프레젠테이션,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청중들에게 더 잘 전달되고 나의 호흡도 더 안정화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긴장되는 자리에서 말을 하게 될 때 시선 처리가 불안정하면 바로 티가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가장 자연스러워 보일까요? 시선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말의 내용보다 표정과 시선을 먼저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시선이 흔들리면 말의 내용이 좋아도 불안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선을 기술이라기보다 관계의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보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게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1대1 상황입니다. 1대1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표정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많은 분들이 눈을 똑바로 봐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그걸 더 피하게 돼요. 눈을 계속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선이 더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좀 약간 내성적이신 분들은 더 힘들어서 아유 때려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표정을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더 편하게 생각하면 이게 휴대폰을 이렇게 가로로 두고 그 휴대폰에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본다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영상을 볼 때 어디를 막 정확히 봐야겠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화면을 보게 되죠. 그 느낌과 비슷합니다. 상대방의 눈만 정확히 보려고 하기보다 자, 얼굴 전체를 편안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자연스럽죠. 어떻게 보면 시선이 덜 흔들리죠.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어요. 대화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반응을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시선을 말하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의 표정을 보면서 말하면요, 속도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상대가 이해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는지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반응을 보면서 말을 하면 말하기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1대 다수 상황입니다. 아유, 이건 정말 큰 곳이 이런 게 아니라서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좀 많은 곳에서만 이제 발표 불안이 있고 떨림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분은 100명, 200명은 괜찮은데 1명, 2명이 어려워요. 어떤 분은 이제 1명, 2명 이렇게는 괜찮은데 100명, 200명 이런 데서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일단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인원이 많은 곳에서 더 떨리겠죠. 그럼 시선은 더 불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많은 곳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됐다. 그러면 저는 너무 떨린다. 그러면 그 사전에 그 강의장을 한번 가보라고 말씀. 강의장의 크기와 사람의 위치에 따라 지그재그로 딱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전에 그럼 시작할 때 무슨 지그재그에 떨려 죽겠는데 강사님. 맞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가장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한 명은 있을 겁니다. 처음에 그분을 조금 지그시 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긴장이 조금 완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좀 강연장이나 그 사람의 인원의 위치에 따라, 왜? 테이블에 따라도 인원의 위치들이 다르잖아요. 내가 임의로 이렇게 지정해 놨던 지그재그를 통해서 한번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요. 많은 분들이 시선을 연습할 때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처음에 연습하실 때 한 명을 이렇게 지그시 보면서 이 사람한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시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다가 뭐 대본 같은 거,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실제에서 그 반 정도가 나오실 거예요. 막 시선이 불안하다는 보면 여기저기를 다 맞춰줘야 될 것 같고, 맞춰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하니까 또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요. 일단 한 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시선 연습은 됩니다. 저희 같이 뭐 20, 30대 분들은, 청년분들은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이제 면접 준비하는 거에 많이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많이 느끼죠. 그러면 이제 이 면접관들을 말하는 감자라고 생각을 해라. 혹은 이제 인형을 깔아놓고 연습을 하는 거, 그런 것도 많이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인형을 놔라 막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떨림이 없어서 뭐 시선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좀 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모의 면접을 하는지. 그러니까 시선을 맞추는 이제 동작이나 느낌은 조금 알게 되겠지만 어때요? 살아있는 사람과 우리가 말 잘하다가도 살아있는 사람과 시선을 마주치면서 몸에 오는 근육은 다르거든요. 도움은 되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하지만 실제 이제 사람과 마주치면서 한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 감각을 느끼고 떨리는 와중에도 내가 그 말할 수 있는 그 감각, 그것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